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추경 편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산업 현장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공항 당국이 한국인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지정된 웨이하이시 내 호텔에 14일간 이들을 격리키로 했습니다. 중국 통신 스마트폰 기업 화웨이가 현지 시간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라인 발표회를 열고 새 폴더블폰 메이트 XS를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감사,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징계 유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낱낱이 파헤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5개 기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당정청이 추경 편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내용 오늘 첫 번째 기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1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슈퍼 추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진 탓이겠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과 함께 예비비의 조기 집행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 편성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을 하자 이 추경을 포함해서 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와 용도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코로나 리스크인데요. 지금 방역도 급하지만 경제도 급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추경, 그동안은 예비비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앞서 또 이창진 앵커가 강조를 했듯이 이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예비비 2조 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되고요. 대체로 지금 한 5조 원 정도,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2배 정도의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영업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 등에 한 5조 정도가 확보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이 추경 예산안 통과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주 시일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이해찬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죠.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급박한 상황, 또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이 필요하다. 줄여서 우리가 긴급 재정 명령이라고 하는데 긴급 재정 명령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을 또 메워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세수가 이제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만큼 여기에 또 메꿔야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10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는 15조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이 추경 예산에 좀 혜택을 본다고 할까요? 지원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것과 관련이 되는지도 투자의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 이제 사스나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추경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추경의 주요 사용처가 어땠나요? 그렇죠. 메르스 때하고 이번하고 일단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 메르스 때는 주로 병원 감염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했던 것 그리고 추경이 대부분이 투입됐던 것은 주로 병원 시설, 병원에 대한 지원 등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역 감염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 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그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예산은 주로 경제적인 또 일반적인 자영업 지원, 그다음에 이 세수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는 추경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액 자체도 그 당시 2.5조의 한 2배 정도인 5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훨씬 더 산업의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하면 15조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처별로 어떤 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수요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셧다운만은 막자이고요. 지금 회사들은 이 신규 채용을 멈추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그리고 특별 휴가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산업 현장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자 국내 기업 전반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전일 이제 대한항공의 승무원, 삼성전기 사업장 등에서도 이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상의 변화, 이제 기업이 생산 차질 또 협력업체와의 공급 부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작 사업장 자체가 폐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코로나19 확진이 지역 또 대기업의 사업장,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격리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업장 자체도 방역을 위해서 폐쇄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항공 승무원의 경우에도 확진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항공기에 탔었던 다른 승객들까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승객이 이 기업체의 임직원이라면 그 기업체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산업 현장이 매일 경제에서도 한 단어로 요약을 했듯이 올 스톱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이 직원들이 확진자가 되는 경우에 사업장 전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기 사업장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직장이 폐쇄되고 또 재택근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완전히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면에서 기업들의 근무 형태조차도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것이 또 기업의 매출 영업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너무 아주 미세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1분기에 이런 기업의 확진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업장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잠정 폐쇄를 하고 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구미의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잠정 폐쇄가 됐고 이번 주 월요일 오후부터 이제 재가동이 들어갔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 있는 LS타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LS그룹 계열사의 3일 회계법인 등이 입주해 있는 이 용산 LS타워에서 이 근무하던 사람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이처럼 건물이 폐쇄가 되고 방역 작업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사업장들이 폐쇄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또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는 기업의 근무 형태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임산부의 경우에는 확진 감염이 됐을 때 큰 건강에 위험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현대 기아차에서는 임산부와 기저질환자는 재택근무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직장이 폐쇄되는 대기업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로 이제 재택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게 되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른 또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표현 자체를 아예 원격 근무 그러니까 재택근무냐 또 출근 근무냐가 아니라 아예 원격 근무 다 각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고 요즘에 정말 반강제적으로 혼밥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앞서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고 특히 이 고용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각종 취업 면접 일자가 연기되면서 지금 대학을 이제 졸업식조차 치르지 못한 졸업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취준생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코로나19의 한 단면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제 접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코로나 발원지였던 중국이 돌연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8면에 실려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중국의 산둥성 웨이하이시 인천시가 마스크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돌연 전일 한국 승객 19명에 대해서 과잉 검역을 실시하고 격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기사를 통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공항당국이 한국인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지정된 웨이하이 시내 호텔에 14일간 이들을 격리시키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제 격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중국 웨이하이 시가 가장 먼저 이제 한국인들을 상대로 강제 격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분통이 터지죠. 네. 중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오늘 우리 매일경제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단에 이 주한 외교 인사들에게 이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전원 마스크를 쓰고 사진에 찍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네. 이 과거처럼 한두 명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풍경 자체가 이제는 아주 일상이 되어버린,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돼버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라도 하더라도 방역을 아주 잘하는 우수 국가로 평가를 받았던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 심지어는 발원지였던 중국으로조차 상당히 경계되는 국가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데 바로 웨이하이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시에 마스크를 좀 보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바로 그 시점 이후로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웨이하이시에 갔던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을 완전히 격리를 했는데 물론 모든 승객들을 격리하기는 했어요. 근데 정말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중국이 이럴 수가 있나. 얼마 전까지 지원을 요청했었던 중국의 또 웨이하이가 특히 이제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며칠만 더 있으면 자기들이 이 코로나19, 코비드19죠. 중국에서는 청정 지역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격리하는 모습, 분통 터지고 적반하장인데 근데 CNN에서도 한국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국가다. 또 미국도 여행 자제 등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걸 보면 우리가 또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확진자의 수치죠. 그다음에 지금 심각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외국은 그렇게 보고 있다. 심지어 우리 코로나19의 국내의 리스크가 외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웨이하이시는 12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만 더 채워서 14일을 만들게 되면 이제 청정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전일 웨이하이시로 입국한 한국인들 승객들을 이제 격리 조치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지금 뭐 중국의 웨이하이시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분통을 터뜨렸던 이스라엘도 입국 금지를 하고 있고요. 바레인 같은 국가도 그렇고요. 뭐 서사무아 또 이제 우리와는 뭐 동맹인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여행 자제 이 최고 거의 단계로 격상을 해 있는 상태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여행 정보를 기존 1단계에서 3단계 여행 자제로 격상을 했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대구, 청도에 대한 여행 정보를 두 번째로 높은 3단계.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요. 이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이 입국 금지를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까지 저희가 코로나19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20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MWC 2020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의 화웨이는 새로운 폴더블폰 스마트폰을 단독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기사 내용으로 살펴볼게요. 네, 화웨이도 폴더블폰 시장에서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메이트 XS라는 폴더블폰을 새롭게 공개하게 됐고요. 지금 이미 폴더블폰 시장이 뛰어든 삼성과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중국 통신 스마트폰 기업인 화웨이가 현지 시간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라인 발표회를 열고 새 폴더블 폰 메이트 XS를 공개했습니다. 화웨이가 이제 내놓는 두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이고요. 가격은 약 330만 원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전 세계에 출시가 되는데요. 화웨이의 새 폴더블 폰, 이 삼성 폴더블 폰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중국과 우리의 기술 경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또 보도 기사인데요. 이 중국이 이제는 이 삼성의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이 접는 폴더블 폰인데 삼성의 폴더블 폰이 이렇게 안쪽으로 화면이 들어가도록 접는 거라면 이 중국은 이 메이트 X가 있었는데 새로운 이제 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거죠. 메이트 XS. 그러니까 화면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이 화면이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접히는 아웃폴딩이라고 그러죠. 이 새로운 것을 내놨습니다. 아주 초고가입니다. 이 330만 원. 그러니까 이 삼성의 폴더블 폰 그리고 이 폴더블 갤럭시 Z 플립이죠. 플립. 클램셀로 되어 있는 이렇게 위아래로 접히는 새로 나온 신상품. 이것보다도 가격이 더 비싼 그런 제품을 내놨는데요. 기술력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과연 삼성과 이 화웨이의 새로운 메이트 XS 고가 이 폴더블 폰과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진에 나와 있네요. 이 왼쪽의 모습이 이번에 화웨이가 내놓은 두 번째 폴더블 폰 스마트폰 메이트 XS입니다. 첫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제 그 전에 중국에서만 판매가 됐고요.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은 전 세계에 다음 달부터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네, 중간에 이제 폴더블 폰이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갤럭시 Z 플립이고요. 제일 왼쪽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갤럭시 폴드는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인데 화웨이의 이번 새로운 스마트폰은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형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내놓은 삼성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상당히 좋죠. 이게 모양 자체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치 화장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이 패션 또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호응을 받는 그런 이 제품이 되는데 삼성 G 이제 갤럭시 G 이제 플립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위아래로 접히는 또 특히 이 제품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표면 자체가 화면을 덮고 있는 이것이 폴리이미드 제품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화 유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화웨이가 내놓고 있는 메이트 XS는 역시 기존의 삼성의 폴더블 폰과 비슷한 폴리이미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의 화웨이 제품과의 비교를 보면은 뭐 조금의 차이는 있죠. 화면이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접느냐 또는 화면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잡느냐 위아래로 접히느냐 이것 자체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가격 또 기술력 이건 삼성 제품들이 더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하나 좀 중요한 차이는 이 카메라의 화소가 새로 나온 메이트 XS 제품이 상당히 또 높다라고 하는 점. 네. 이 점은 또 강점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이 플립 제품 위아래로 접히는 마치 화장품처럼 보이는 갤럭시 G 플립 제품은 아직까지 5G 제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4G LTE 이 모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떤지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폴더블 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선두를 점하고 있는데 이번 화웨이의 새로운 이 폴더블 폰 출격으로 인해서 양강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이제 마지막 기사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2면으로 가볼게요. 지금 사업보고서 제출이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 대란을 피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기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금융당국이 감사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징계 유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감사 그리고 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대비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19가 주는 또 다른 영향인 거죠. 네. 3월 달에 이제 주총이 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일정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뭐 늦게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따르는 불이익이 또 상당하다는 거죠. 이 코스닥 협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상장사 440여 고 지금 또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이 법인을 중국에 가지고 있는데 이 상당수의 업체들이 이 중국 재무제표 또 결산 이것들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중국 사업장이 폐쇄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부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제출 시한을 어기게 되면 기존대로 하게 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당한 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명한 기업에 한해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기가 되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기업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매일경제기사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또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사업체의 영향을 정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또 추총을 하는 시점 자체도 3, 4월에서 5, 6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징계도 유예 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절차를 보면 일단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연기해 달라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겠죠. 또 한국거래소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얼마나 이 업체에 있었는지를 일단 평가를 하게 되는데 또 이것을 또 악용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를 그 서류들을 접수받아서 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연 제출 대상 기업을 좀 선정을 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이 자체를 좀 더 연기하더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 금융감독원 또 한국거래소에서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특히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회계 처리를 담당자들을 또 이렇게 좀 투입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또 중국 현장도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고 또 담당자 자체도 지금 뭐 확진 감염 등 중국 현지에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많은 업체들이 특히 중소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 대구 경북 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감사 대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감사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이 연기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개 기사들 모두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